하루로 따지면 해시는 모두가 잠든 어둠을 나타낸다. 계절로 따지면 해월은 어둡고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다. 인생으로 따지면 해수는 어둠이고 죽음의 시기이다. 저 임수가 모여드는 곳, 인연과 부활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알 수가 있다면, 모든 습관과 인연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어둠이라는 세계를 맞이한다. 해중무토의 의미는 금생수를 의미하고 현생의 노년기를 제대로 거쳐 인생을 공부해야겠다는 뜻이고, 해월에 태어나 팔자에 금생수가 안 되어 있다는 의미는 전생에 노년기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현생의 숙제는 환갑을 넘겨 그때까지 얼마나 인생을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인생을 잘못 살았어 반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지구가 자전하는 이유를 알고 습관을 끝내느냐는 인생 공부, 즉 마음 공부에 달려있다. 돈을 버는 것도 괜찮고 가족한테 집착하는 것도 인생 공부가 되는 법. 이 집착을 버리고 가는 것이 결국 해월의 숙제이다. 해중간목의 의미는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이 오고 죽음이 이르면 다시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자연의 순환이자 계속되는 윤회를 뜻한다. 이란 인생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현대 명리학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이다. 언젠가는 인생의 진리를 찾기를 바라며. 나 언젠가 습관이 멈출 때까지 부들겨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해월은 겨울의 초입이다. 24절기상 입동부터 해월이 시작되기에 모든 만물은 겨울을 준비하러 온갖 잡다한 물건들을 죄다 모으는 계절이다. 겨울에 뭐가 필요한지 몰라 뭐든지 모으고 또 모으고 혹시나 모르니 또 모으다 보니 해수인 돼지가 되는 이치이다. 잘 먹어서 돼지가 된 것이 아닌 잘 모아서 돼지의 물상이 된 것이다. 자수는 잘 모아서 꿍쳐 놓기까지 한다. 딱 필요한 것만 꿍쳐 놓는다. 그리고 축토는 감성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산다. 타인이 볼 땐 쓸데없는 것을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지만 축월에 태어나면 감성과 인생의 풍미를 먹고 산다. 해월에 태어나면 모든 월지 통틀어서 부를 갖출 확률이 높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중간목이 장생해서 정을 나누고 다른 사람 먹거리까지 모아놓는 것이다. 즉 인간관계 근본을 서로 나누면서 부를 축적하고 인간관계를 통해 부를 확장해 나가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확률이 높아진다. 해중임수의 역할은 먹거리가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마련된 일터이자 자신이 갈고 닦아온 능력을 쓸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해석한다. 해중무토의 역할은 금생수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냐 안 했냐의 습관을 보는 것이다. 만약 해중무토가 천간에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춘 것이고, 팔자에 금이 있다면 그냥 잘 살아간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천간에 어디든 무토만 있으면 된다. 그럼 전생에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았다는 습관을 가져온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하지 못한다. 왜? 가난 또한 습관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나쁘다, 저급하다, 가난이 싫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 잘못된 생각이지,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다. 얼마든지 좀 모자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가난이 싫다면 지금 쎄빠지게 경제관념에 몰입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생에 잘 살면 된다. 그렇다고 행복해질 수는 없다. 행복과 가난은 모두 습관이기 때문이다. 부자도 습관, 가난도 행복도 다 습관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든 간에 평생 후회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후회한다. 죽을 때 후회하면 다시 태어나도 후회하는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습관이기 때문이다. 해월에 태어나서 부의 습관은 금생수로 만들어지고 부를 유지하는 습관은 천간무토로 만들어진다. 혹시 천간에 무토도 없고 팔자에 금이 전무한가? 지금 당장 님은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래하고 또 점심 먹고 식구땡 담배 한 대 빨지 말고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도 술 한 잔 빨지 말고 행복하다고 노래를 해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다 보면 어느새 미친 사람 아니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죠. 저희 남편이 무토를 가셨는데 무토일간인데 그럼 괜찮나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남편 앞에서 노래를 부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괜찮아집니다. 만약 무토가 없어도 금생수만 잘 되어 있다면 쎄 빠지게 살아서 괜찮습니다. 금생수가 안 되어 있어도 해중간목이 투관되면 괜찮습니다. 주위에서 희망과 꿈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토든 간목이든 일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간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기토만 없으면 됩니다. 기토가 있더라도 무토가 같이 있으면 됩니다. 혹시 있으라는 무토는 없고 기토만 있는 것인가? 왜 전생에 동극정을 하며 살았단 말인가? 중년 이후가 되면 동극정을 또 하시게 될 것인데 걱정 마세요. 빨리 4차 산업만 오기를 바라시면 됩니다. 미래는 바뀝니다. 가난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빙하기가 빨리 찾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서, 궁통보감 등에서 해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이 지긋하신 쌤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간목은 정화로 인화를 시키고 즉 불로 태우고 경금으로 벽갑을 해야 됩니다. 임수가 투관되게 되면 유피디가 말씀드렸죠. 무토가 있어야 되니 무토가 있으면 해중 임수를 제방을 잘 하게 되니 팔당댐을 잘 만듭니다. 자기 남편 팔자가 해월 간목인데 정화가 없다고 불지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 스승님, 제 남편이 어제 말도 안 하고 외박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불지르세요.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쓰세요. 내다 팔든지. 자, 여기서 자평 명리를 곁들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화가 있어야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줄곧 했고 취직도 잘 됩니다. 하지만 취직까지만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임수와 무토가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무토 없이 기토만 있으신 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남편을 보며 나는 행복합니다. 해비정정. 하고 계실 것인데 제발 좀 함께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 주세요. 해월 을목은 자평이고 궁통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무토가 있어야 하고 평화 또한 있어야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만약 발자에 수가 많은데 무토가 없다면 임수만 투가 안 되면 됩니다. 개수는 괜찮습니다. 임수는 부목되니 돌을 닦기 딱 좋은 팔자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월 평화는 조우가 되어서 일단 긍정적인 파워를 가집니다. 목이 많으면 경금을 써야 하고 목을 때리잡아야겠죠. 임수가 많으면 당연히 간목이나 무토를 써야 하고 남편이 많으면 땡 잡았고 기토가 많으면 남편이 많아질 수 있고 여러 번 결혼할 수 있는 축복받은 발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금이 없다면 남편한테 의지해야만 하는 삶이니 인생 공부하면서 멋진 남편들 만나세요. 화이팅! 옛날 조선시대 개념을 좀 버리세요.
법륜스님 말씀 좀 들으세요. 자, 따라 해보세요. 남편이 많으면 땡 잡은 삶이다. 결혼을 여러 번 하면 장땡이다. 아니, 남자들 누구들만 여자가 많다고 땡 잡았다고 하지 말고 남자 많이 만나는 부인들 보면 응원해주세요. 여자는 안 된다. 일부 종사해야 된다. 일부 종사는 개뿔씨. 못돼 처먹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결혼은 10번 정도 해야 죽을 때 나는 결혼 좀 해봤다. 니는 결혼 한 번밖에 안 해봤지? 어이구 불상타. 아,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는 있고 그러면서 인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해월정화는 정광격인데 사회적으로 아주 모범을 보이고 가정적으로 아주 모범을 보이고 선생님, 제 남편은 안 그런데야. 그것은 남편이라서 그런 것이고 정광격을 설명 중입니다. 조직에서 맡은 바 충실히 임하며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쇠가 빠지게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팔자에 금이 있으면 혀가 10,000개라도 다 빠지면서 삽니다. 이를 두고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새가 10,000발이 빠진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간목. 간목이 있으면 쇠가 빠져도 즐기면서 빠지고 정화한테 힘든 가을과 겨울 운이 오더라도 즐길 줄 아는 힘이 생기지요. 이때 정관 경금이 있으면 자기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 뭘 해도 먹고 사는 팔자가 되는 거지요. 무토까지 있으면 지금 당장 좋겠다님이 힘들어서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닌 부인이 괴롭혀서 보거나 남편이 괴롭혀서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배우자가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기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주 멋지게 정화한테 벽값 해주는 간목도 잡고, 아이고 중요한 간목도 잡히네요. 여러 배우자들과 함께 즐기는 거지요. 결혼도 몇 번 더 하고 절에 다니는 스님도 한 번도 결혼도 안 했고 성당에 다니는 신부님도 한 번도 결혼 안 했는데 청간 기토를 둔 그대는 좋게서 정말 여러 번 결혼도 하고 말이야. 어쨌든 무슨 일간이든 해월에 기토가 있으면 딱 중년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하기 싫어질 테니 노후에 돈 많은 남자를 잡아야 돼. 화이팅! 해월 무토는 진짜 봉 잡은 거예요. 조후도 되고 어느 정도 부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금생수가 되고 간목도 있고 병화까지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팔자가 되고 병화 대신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면 아주 쎄 빠지게 돈을 벌 수 있는 팔자가 되니 뭐 어떻게 해도 돈을 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땡 잡은 거죠. 대신 기토가 있으면 부인이 말썽을 부릴 수 있는데 부부관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그러니 서로 모른 척하고 사세요. 저 사람은 옆집 남편이다. 저 부인은 옆집 부인이다. 그럼 서로 눈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서로 눈이 돌아가면서 그냥 서로 모른 척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월 기토는 수가 왕해져 기토 타김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고된 삶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삶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토인데 무토가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있다는 거지요. 무토나 병화가 없는 해월 기토 자체가 고된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중년이라면 아주 고생했다고 다리를 주물러 주세요. 그 다리로 남편 발로 차지 말고 그냥 스스로 토닥여 주시면 됩니다. 고생했다 기토. 타김하느라 고생했어. 조우가 되는 글자가 없으면 옛날에는 부잣집에서 종 노릇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돈이 많은 금융권에서 일하거나 천간에 목이 없고 지장간에 목이 있다면 특히 목이 많으면
돈을 흥청망청 쓰는 곳인 밤에 일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무토대운에 돈 벌고 병화대운 때처럼 그때를 생각하며 즐겁게 사세요. 스승님, 지는 병화 대운이 100살 때 오는데요. 그럼 기대 수명이 120세이니까 100살부터 청춘이야. 그때 노년 아라비안 나이트 가서 엉덩이를 흔들어 제끼면 돼. 어이 총각 몇 살이야? 90살인데 얘 누나. 아이고 환청이네. 불장 테스트 쳐볼까 우리? 해월 경금은 아주 추운데 더 춥게 만들어서 열심히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간목 정화가 있으면 멋진 능력이 있다고 해석하고, 병화가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살만한 환경이 있다고 해석하는데, 역시 정화가 있어야 돈 버는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실력을 더 높이려면 간목이 있어야 진정한 실력자가 됩니다. 따라서 팔자에 꼭 화가 있어야 능력 있게 산다고 해석하고, 화가 없으면 실력 없이 그냥 산다고 해석하고, 무토나 기토까지 없으면 사고 뭉치로 살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려고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아봅시다. 해월 신금은 기본 살만한 틀을 만드는 습을 가졌는데, 이는 전생에도 어느 정도 살았다고 보는 거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화.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아주 지랄같이 똑부러지는 성격이 됩니다.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완벽주의자 성향이 나오는 거죠. 병화가 있으면 정관의 혜택을 암시하기에 국가나 큰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자들은 굳이 천간에 없더라도 지장간에 있어도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꼭 천간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니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이런 질문을 하수있죠. 제 팔자에 화가 한 개도 없는데 대원에서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팔자에 있어야 쓸 수 있지. 없는데 대운에서 온다면 약간 엇비슷한 환경이 주어질 뿐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팔자가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무토가 있어야 재물을 잘 축적하며 살아가고, 무토가 없으면 재물 축적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살아가세요. 괜히 엄한 데 투자해서 날리지 말고. 해월 임수는 걸록으로 가장 중요한 십성은 단연코 무토입니다. 일단 무토가 있어야 돈을 벌든 재물을 축적하든 명예롭게 살든 합니다. 궁통에서는 간목이 투간해서 무토를 제지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팔자에 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팔자에 금이 있고 무토도 있으면 그야말로 지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팔자에 금 없이 간목만 떡하니 투간되어 있으면 그냥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되니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사시면 되는 겁니다. 금도 없고 무토도 없는데 사업한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말리세요. 해월 개수는 일단 가장 중요한 오행은 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금이 약하거나 없고 목화가 중중하다면 빈곤하게 산다고 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조직 생활도 힘들고 스스로 자수성가가 힘든데 자수성가하려고 하니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땐 간목이나 인목으로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며 사는 방법도 있고, 병화로 그냥 희망찬 마음을 가지는 방법도 있고, 무토로 힘든 삶을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팔자, 나쁜 팔자는 따로 없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존재할 뿐이지요. 감사합니다.